이것은 강원도수도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만바지 통합국민대회를 왜 하는가?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고 건전한 성윤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 공동체가 지금 잘못된 성오염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의 진리랑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횡행할 뿐 아니라 그리고 성경대로 말하거나 또 성경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 이것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해서 부모의 양육권을 뺏어가고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또 기본적인 성윤리가 잘 확보된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이 나라가 정말 우리 한국사는 물론이고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합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87명 왔는데 중앙일보는 1,000명 왔다고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보시다 하루 전에 4,000명 모일 거라고 이렇게 띄우고. 근데 반대국민대회는 실제 5,000명이 참석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보도를 3,000명으로 축소했어요. 이거는 10배 이상 숨겨서 하고 그 전날에는 약 45배를 숨겨서 보도하고 실제 국민대회 숫자는 막 줄이고. 그럼 실제 참석한 숫자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국민대회 숫자예요. 앞에 잘리고 뒤가 잘렸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인도까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온 거는 발표에도 숫자를 줄여서 하고 87명 온 것은 하루 전날은 4,000여 명이 올 거라고 하고 당일날은 1,000여 명이 왔다고 보도하고 되게 양심이 있는 보도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언론이 이렇게 양심과 공정과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예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요거랑 동선의 서울축제 모습을 왜 2022년을 갖고 왔냐? 2022년이 동선의 축제가 서울에서 광장에서 열렸던 마지막 해예요. 다른 사진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딱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떨어져서 을지로쪽에서 했기 때문에 동시대가 안 나온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찍었습니다. 서울광장 여러분 가보셨죠? 요새 그 바깥에 있어서 10,000명 들어가면 안이 꽉 찹니다. 가보세요. 바깥에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서 10,00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이게 지금 10,000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보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찼어요. 한 면에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남대문까지 가는 방송도 끊겼고 광화문 가는 것도 끊겼고 이렇게 나가고 그 숲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인도까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저 동선의 축제는 제가 쭉 스크린을 해봤더니 많이 나간 데는 11만 명까지 왔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동선의 축제 반도 국민대회는 제가 보니까 적게 나간 데가 우리를 8,000명까지 적게 줄여서 보도했어요. 저희는 8,000명 왔다고 보도한 적이 없어요. 보도자는 낸 적이 없어요. 모르는 거를 막 줄이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널널하게 온 여기는 10,000명 들어가는 차는 집대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데 여기는 뭘 근거로 11만 명이라고 보도했는지.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그리고 동성애 병신들 같은 문제점은 다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른 성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혐오로 해서 몰아붙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이 정직할 때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이 살겠다. 가정이 지켜지겠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정말 학부모들이 교육자들이 또 국민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정보도 그리고 이 동성애 실상을 거쳐다게 바르게 알려서 우리 자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거 우리 지지해달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만 보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망바자 통합구매대 준비위원장 이영희 교수의 여러분들에 대한 시작하는 말이며 당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합니다. 지금 막 소개해 주신 대로 에이즈와 관련 여러 가지 통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HIV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최근 10년 자료에 따르면 신규 HIV 감염자 중에 30대 이하의 비율이 과거 58.0%에서 최근 66.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신규 감염자 825명 중에서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가 99.1%였고 이 중 동성간 성접촉이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60.3%에 이릅니다. 2023년에도 749명의 신규 감염자 중에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9.6%였고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54.3%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증가는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항문 성관계가 꼽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항문 성관계를 통한 HIV 감염 위험성은 일반적인 질 성관계보다 무려 17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항문 점막이 손상 가능성이 높고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HBV,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HSV, herpes 같은 그리고 임질 클라미디아 등의 다양한 성병 역시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 특히 MSM, 남성간 성관계를 가는 남성 그룹 내에서 성병 발병률이 일반인 대비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질병예방통제센터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유럽 내 매독 확진 사례 35,391건 중에 74%가 MSM 그룹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25세에서 34세 남성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CDC 역시 2021년 매독 감염 사례 17만 6,713건 중에서 MSM 그룹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MSM 그룹 내 매독 발생률은 일반 인구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간 성접촉과 관련된 성병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환자의 증가로 국가보건 예산의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HIV 감염 치료 비용이 2013년에 약 632억 원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1314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HIV 감염인 1인당 연간 치료비가 약 1천만 원으로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상당 부분 이 치료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질병 치료비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감염자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내에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반되는 마약 사용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자 그룹의 마약 사용률은 일반인 대비 3, 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고 최근 5년간 청소년 및 청년층의 마약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문제는 성적 문란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건강과 미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아동문란물을 소비한 온라인 성범죄자의 55.1%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가 되었으며 피해 아동들의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 6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 문화 및 성적 문란의 확산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성병 예방 및 관리 문제는 주요 보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WHO와 CDC 등 국제기구들은 MSM 그룹 내 HIV 및 성병 감염률이 일반 인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방 교육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MSM 그룹은 HIV 감염 위험이 일반인 대비 28배 이상 높으며 매독, 임제, 클라미디아 등 성병의 빈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항문암, 직장암, 구강암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병률도 MSM 그룹에서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성적 접촉 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방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성병 예방과 보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HIV 감염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보고되었는데 특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HIV 감염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 등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성건강교육과 성병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동성애 문화 확산과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고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발표는 사회적 편견이나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오직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진심 어린 염려와 책임감을 기반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일부 발표자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14일 날 인권 보도 준칙을 또 키어 축제에서 이제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그 발표문을 준비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성명을 읽는 걸로 대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몇 년간 서울 키어 문화축제와 같은 행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 형태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깊고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언론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한쪽의 시각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시각과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키어 문화축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키어 문화축제를 보도할 때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을 미화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키어 축제의 본래 취지인 다양성 존중과 인권 보호라는 긍정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성과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행위가 벌어지는가 하며 미성년자와 어린이들도 이러한 장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공공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런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방송사의 메인 뉴스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다양성이나 사랑이라는 표현은 수십 차례 반복된 반면 선정성, 공공질서, 청소년 보호와 같은 문제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간 성접촉과 관련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에이즈 및 성병 확산 문제에 대한 보도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약 67%가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공중보건 이슈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요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거나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이에 대한 경각심이나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어 문화 확산과 마약 사용 증가의 연관성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입니다. 최근 한국가족보건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키어 관련 클럽과 파티에서 마약 사용률이 일반 인구 대비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10대와 20대 청소년 및 청년층의 마약 사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특정 성적 문화를 중심으로 한 클럽 활동이나 파티 문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요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을 혐오나 차별로 간주하여 문제 제기 자체를 차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침묵과 외면은 결국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아성의 범죄 문제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입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 음란물을 소비하는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며 피해 아동의 자살 시도율도 일반 아동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주요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언론의 침묵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예방 조치와 관심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슈와 관련해 언론이 비판적 의견이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건강적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주요 언론은 이러한 목소리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며 사회적 합의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14일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보도 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도 준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통계나 데이터 인용, 반대 의견을 직접 인용까지도 혐오로 규정하여 언론이 이러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편향적 보도가 더욱 강화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의 편향적 보도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이 어렵게 되고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점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언론이 다음의 사항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언론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언론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언론은 혐오 프레임을 남발하여 객관적 정보를 차단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언론인 여러분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